상상해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의 전체 지역을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나라를. 그러나 그중 거의 모든 부분, 99.7%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40도 화씨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 메마른 사막, 아니면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몽골의 음산한 공허함의 비밀과 이러한 혹독한 기후, 유목 전통, 그리고 치명적인 동계 폭풍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이웃들 사이에 놓인 내륙국.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 언덕이나 한 명의 목동과 그의 축사대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깊어지며 오직 바람의 울부짖음이나 먼 곳의 가축 소리만이 이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면적이 거의 15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광대한 나라는 고작 3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쿄의 시부야구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몽골은 텍사스주 전체를 2번 삼키고도 여전히 공간이 남습니다. 그 면적은 유럽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단 2명에 불과해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린란드보다 인구 밀도가 덜 밀집되어 있으니 무엇이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곳은 단순한 빈 땅이 아니면 생존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혹독하여 기온이 마이너스 40도 화씨까지 내려갑니다. 여름은 한편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섭씨 104도, 화씨 40도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외진 위치를 생각해보세요. 가까운 병원, 학교, 식료품점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살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립을 상상하기조차 힘들겠지만 몽골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에도 몽골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몽골 인구의 절반은 분주한 울란바토르의 수도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목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 생활이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걸까요? 현대 몽골인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단 한 계절에 걸쳐 사라질 정도로 치명적인 겨울 현상인 주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몽골이 이렇게 비어있는 진짜 이유일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곧 그 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희를 지원할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가장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드는 평범한 겨울이 아닙니다. 몽골에서만 발생하는 재난성 기상현상으로 기온이 마이너스 40도, 화씨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가축에게 중요한 초원이 얼음에 갇히게 됩니다. 몽골의 유목 사육자들에게 이는 단순한 계절적 고난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가정은 단 한 시즌 만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2024년 유엔 개발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0년 겨울에 800만 마리의 가축이 사라졌으며 이는 몽골 총 가축의 17%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손실은 종종 가족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때로는 그들을 유목 전통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단순히 동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계 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유목민인 바야르는 2016년 겨울을 회상하며 기온이 화씨 영하 58도까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달 만에 300마리의 양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윤을 파고 풀을 찾으려 했지만 풀은 단단히 얼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주드는 몽골의 미래를 형성하는 가장 가혹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모이면서 시골 지역은 황폐해져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섹션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몽골처럼 넓은 나라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
즉 160만 명 이상이 단 한 도시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이며 몽골 현대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울란바토르의 인구는 필라델피아와 거의 비슷하지만 텍사스의 23배 더 넓은 국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몽골의 인구는 여전히 350만 명에 불과하며 이는 국가 주민의 절반이 이 도시 중심지에 밀집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혼잡한 거리, 심각한 오염, 계획되지 않은 확장은 이곳의 일상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해 도시를 가로지르는데 몇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겨울철에 석탄 난방기가 있는 집에서 연기가 자욱해 숨쉬기까지 힘든 상황을 말입니다. 2024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울란바토르는 비공식자 지구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으로 인해 겨울철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란바토르는 혼란 속에서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된 마철로가 전통적인 펠트 유르트 옆에 솟아있으며 쇼핑몰이 광활한 야외시장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극명한 대비의 도시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유르트 지역입니다. 현대 몽골의 중심부에서조차 수만 가구가 여전히 그들의 유목유산의 일환인 짜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텐트가 아파트보다 더 많아 고대 전통과 현대의 어려움이 뒤섞인 이웃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인 수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을 잃고 나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학교와 병원과 가까워서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잡한 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의 혹독한 고립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몽골의 광활한 풍경이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울란바토르는 혼잡할 수 있지만 최소한 살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도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도전, 즉 땅 그 자체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몽골의 대부분의 땅이 얼어있다는 것입니다. 영구 동토층이라고 알려진 이 얼어붙은 땅은 몽골의 토지의 거의 3분의 2를 덮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는 최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얼어있는 자연의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영구 동토는 영원히 얼어있지 않습니다. 몽골 환경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의 약 63%가 영구 동토로 덮여 있으며 파손된 영구 동토 지역에서는 건설이 특히 어려워집니다. 여름에는 얼음이 녹으면서 진흙이 있는 구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가장 간단한 건설 작업조차도 엄청난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 동토의 해빙이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1940년 이래 평균 기온이 화씨 4도 상승하였고 이는 글로벌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는 해빙 과정을 가속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잘못 계산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휘어지고 다리가 무너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2024년 몽골 국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영구 동토 해빙으로 인해 발생한 인프라 피해가 지난 10년 동안 35%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단지 얼어붙은 땅만은 아니다. 몽골이 직면한 문제는 영구 동토를 넘어서 매우 광범위하다. 앞으로 더 엄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사막화와 이 광활한 땅을 형성하는 가혹한 건조함이다. 몽골 스텝에서의 이른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올라 끝없이 펼쳐진 평야에 황금빛을 들이운다. 양털로 만든 유르트 안에서 한 가족이 이미 깨어있다. 작은 태양광 패널이 조용히 돌아가며 그들의 휴대폰을 충전하고 이들은 메시지, 날씨 업데이트 및 가축 시장 가격을 확인한다. 집이 트럭이나 낙타의 등에 실려 다음 목초지로 이동하는 삶을 상상해보라. 유르트 내부는 따뜻하고 친숙하며 양털 벽과 중앙 난로에서 타오르는 불로 가득 차 있다. 차와 갓 구운 빵의 냄새가 공기를 채운다.
그러나 선반에는 전통 몽골 바우 옆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마치 수세기 전의 목축 도구만큼이나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다. 처음 보면 유목 생활은 마치 과거로의 여행처럼 보인다. 가족들은 여전히 광활한 스텝을 따라 양, 염소, 낙타를 기르며 조상들이 따랐던 동일한 이주 경로를 따라간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목축자들은 모든 의미에서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놀라운 반전이 발견된다. 가축은 이제 마이크로칩으로 관리되어 광대한 초원에서의 추적이 용이해졌다. 드론이 하늘에서 윙윙거리며 가족들이 풀밭을 찾고 가축을 지켜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이 원거리 지역에 도달하면서 유목민들은 세상과 연결되어 가축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뉴스에 접할 수 있다. 2024년 몽골 통신규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가정의 90% 이상이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는 21세기 가축 방목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현대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 모든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유목 생활 방식은 위협받고 있다. 혹독한 겨울과 도시 편리함의 유혹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원을 떠나고 있다. 매년 수천 가정이 울란바타 또는 다른 마을로 이주하며 자신들의 초막을 뒤로하고 영구적인 집으로 옮겨간다. 40대의 유목민 앵크바야르는 혹독한 겨울에 가축의 절반을 잃은 후 선택한 이주에 대해 회상한다. 우리는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더 행복해요. 매일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저는 초원이 그리워요. 사라져가는 삶입니다. 유목 생활 방식은 수천 년 동안 초원의 극한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해왔다. 그러나 그 미래는 불확실하다. 가족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방목과 유르트 건축과 같은 전통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몽골은 얼마나 큰가? 유럽의 한 나라였다면 네덜란드에서 러시아까지 뻗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몽골은 텍사스를 2번이나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땅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몽골의 면적은 놀랍게도 1.5백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몽골은 알래스카와 거의 같은 크기이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2024 세계 지도에 따르면 몽골의 면적은 약 60만 3천 평방마일이며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단 2명으로 그린란드에 이어 인구 밀도가 2번째로 낮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나라들이 수백만의 인구로 가득한 반면 몽골의 총 인구는 겨우 350만 명이며 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한때 짱기스칸이 지배했던 강력한 몽골 제국을 지탱했던 광활한 평원은 이제 드문드문 인구가 있는 초원으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 이 넓은 공간은 기마 유목 전사들에게 매우 적합하여 그들이 신속하게 이동하고 방대한 제국을 지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공허함은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을과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는 적습니다. 병원이나 시장에 가기 위해 며칠 동안 여행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규모는 크고 아름답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으며 땅 그 자체가 정착을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몽골의 광대함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몽골의 고릉지대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취약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목민을 지탱해온 땅이 시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몽골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로 사막화가 초원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염소가 이 전개되는 위기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고급 의류에 매우 인기가 있는 소재인 캐시미어의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드러운 속털을 얻기 위해 사육되는 염소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염소가 양이나 소처럼 풀을 뜯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식물을 뿌리째 뽑아버려 생명체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불모의 토지를 남깁니다. 2024년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몽골의 초원의 90% 이상이 과도한 방목으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목동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염소 사육을 늘리면서 초원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선택이 순식간에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넓은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가족들은 더 푸른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든지 완전히 목축을 포기해야 합니다. 목동에게 염소를 기르는 것은 단순한 생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캐시미어는 몽골 농업 수출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줄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2024년 몽골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7,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초원이 사막화로 인해 사라지고 있으며 이 면적은 델라웨어주와 비슷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목동들은 수입이 필요하여 더 많은 염소를 기릅니다. 그러나 땅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목동들이 그곳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초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막화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발밑의 땅이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해 주지 못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바트바의 가족과 같은 이들의 현실입니다. 캐시미어 생산에 의존해온 세월 끝에 그들은 자목지가 먼지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다. 고 50대의 목동인 바트바야르가 말합니다. 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몽골의 지하, 즉 유르트는 3,000년 이상 유목 생활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 둥근 형태와 펠트벽은 혹독한 기후, 즉 추운 겨울부터 타는 듯한 여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고대의 집은 단순한 목동의 거처를 넘어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끌어모으는 독특한 매력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간단한 유목민의 텐트였던 것이 이제는 역사와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으로 변모했습니다. 여행자들은 이제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진정한 유르트에서 하룻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무와 펠트로 만들어진 이 유르트는 몽골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방문객들에게 초원을 체험할 수 있는 아늑한 장소가 되어줍니다. 내부에는 2개의 나무 침대, 침 슬리핑 배그즈, 요리를 위한 스토브가 있습니다. 결코 호화롭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경험과도 다른 특별한 경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나무 침대에 누워 나무가 타는 소리로 초원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는 따뜻함을 느끼는 상황을요. 펠트 벽과 타오르는 나무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광활한 몽골의 하늘이 도시의 불빛에 방해받지 않는 별들의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에서는 낙타떼의 부드러운 울음소리와 유목민 강아지의 가끔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이 되면 친절한 호스트 가족이 근처의 기아에서 준비한 신선한 밀크티와 수제빵이 제공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간단하고 자연 그대로이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이런 기아에서는 플럼빙이 없고 가끔 와이파이도 없는 등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온도 또한 극심하게 변화할 수 있는데 낮은 맹렬한 더위에서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까지 오갑니다. 하지만 그게 매력의 일부입니다. 단순한 숙박이 아닌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광활한 풍경과 전통을 여행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는 실용성과 기발함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몽골의 유목 문화는 항상 환경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말유액 아이스크림은 그 자원 풀리스의 완벽한 예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는 수세기 전 승리한 전사가 그의 전우들을 진열한 전투 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신선한 눈과 말젖을 혼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혁신이 다른 어떤 여름 간식과도 다른 근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류는 발효된 말젖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우유가 달콤한 디저트와는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톡 쏘는 약간 신맛이 나는 맛을 제공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더운 여름날에 상쾌한 이 음료는 몽골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젖 아이스크림을 모험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양문즙에 대해 들어보세요. 이 전통적인 몽골 음료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마토 주스, 식초, 그리고 양의 눈으로 만들어진 이 혼합물은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있으며 궁극적인 숙취 해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의 톡 쏘는 맛, 토마토 주스의 단맛,
그리고 양눈의 쫄깃한 질감이 어우러진 음료를 상상해 보세요. 다소 특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음료는 축제와 기념일에 필수적으로 소비되며 긴 밤의 즐거움 이후에 자주 마십니다. 많은 몽골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숙취 해소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아칸 계곡의 한 목동인 칠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파티 후 또는 피곤할 때 이 음료를 마십니다. 우리를 함께 모아줍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전통입니다. 말젓 아이스크림에 톡 쏘는 맛부터 양눈즙의 대담함까지 몽골 요리는 그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과거와의 연결, 생존의 기념, 전통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몽골의 광대한 풍경과 독특한 전통은 그들의 요리나 유목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장대한 겨울 축제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몽골을 겨울에 방문하면 다른 계절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겨울 시장이 색감과 활기로 가득합니다. 노점들은 지역 공예품, 야크 양모 의류, 그리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푸짐한 음식들로 가득 찹니다. 몽골의 사랑받는 만두인 부주와 진한 고기 스프가 담긴 그릇이 함께 제공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야크 밀크차의 향기가 맑고 차가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가고 상인들은 방문객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전통과 현대 생활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2024년 몽골 관광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의 겨울시장은 매년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주민들과 국제 관광객들이 독특한 즐길 거리를 경험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몽골 겨울 축제의 중심에는 타간사르, 즉 몽골 음력 새해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잔치, 가족 재회를 포함한 깊은 전통의 시기입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며 조상들을 기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성대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울란바토르의 거리에서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전통 무용수와 음악가들이 출연하는 퍼레이드가 리듬과 흥분으로 가득합니다. 다채로운 의상이 빛을 받아 반짝이며 공연자들은 몽골의 유서 깊은 이야기를 재현합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부오즈, 말린 고기, 우유로 만든 간식들이 가득한 테이블 주위에 모입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세간사는 가장 추운 달의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손님들은 열린 마음으로 집에 초대받고 음식과 음료,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매년 아르앙가이 주의 교사인 네과이는 우리 가족이 세간사 동안 최소 20명의 손님을 초대한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특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족만의 일이 아닙니다. 몽골 전역에서 공개 축제가 저마다의 생명력을 갖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주요 광장은 겨울의 놀이터로 변모하여 얼음 조각 컴페티션, 콘서트, 그리고 몽골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중 하나인 레슬링 경기를 개최합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거대한 얼음 조각과 전통 딜로브로 차려입은 지역 주민들로 둘러싸인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관입니다. 이는 몽골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담아내는 장면으로 가장 혹독한 계절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몽골은 자주 푸른 하늘의 나라로 불리며 매년 260일의 맑은 날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넓고 열린 하늘 아래에는 사람들을 땅과 하늘, 조상들과 연결해주는 풍부한 영적 전통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샤머니즘에 이르기까지 몽골의 영적 신념은 그 러그드한 풍경만큼이나 다양하고 매혹적입니다. 불교는 수세기 동안 몽골의 영적 정체성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16세기 후반에 도입된 이 종교는 급속히 성장하며 지역 전통과 조화를 이루었다. 1586년에는 첫 번째 불교 사원이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변혁의 시작을 알렸다. 사원들은 웅장하지만 불교의 영향력은 몽골의 예술, 관습, 심지어 전통 축제에까지 널리 퍼져 있다. 수도원들이 경치를 점재하며 나라의 거친 지형과 조화로운 대조를 이룬다.
기도 깃발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초원의 축복을 전달한다.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간덴 사원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불교 중심지 중 하나로 자비의 보살 아발로키트스바라의 26m 높이의 동상이 있다. 그러나 불교는 몽골의 영적 모자이크의 일부분일 뿐이다. 샤머니즘과 탱그리즘과 같은 고대 관습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으며 유목 생활 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전통들은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와 모든 요소, 즉 산, 강, 하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다. 몽골인의 전통 믿음 시스템인 탱그리즘은 자연과의 조화와 영원한 푸른 하늘인 탱그리를 숭배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유목민의 땅에 대한 의존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균형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의식과 재물을 바친다. 샤먼은 인간과 영적 세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복잡한 의식을 통해 조상과 자연의 영혼에게 지도를 구한다. 이 과정에서 드럼, 노래, 신성한 춤이 포함된 의식을 자주 수행한다. 몽골의 영적 신념은 공식적인 관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미신들은 사람들이 주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형성합니다. 몽골의 광활한 풍경, 끈질긴 사람들, 깊이 뿌리내린 전통을 탐험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나라입니다. 징기스칸의 유산 0시간 22분 53초, 520 0시간 22분 54초, 1000에서 현대생활의 도전 0시간 22분 54초, 1000 22대 56,800까지 몽골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몽골의 이야기는 제국에서 시작되며 한때 태평양에서 동유럽까지 지배했던 땅입니다. 이는 유목민들과 그들의 땅에 대한 연결을 바탕으로 한 비할 데 없는 힘과 단합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외세 지배와 경제적 어려움은 그 자국에 상처를 남겼고 몽골을 강력한 이웃들의 그늘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날 몽골은 다시 태어난 나라로 흥미롭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현대의 고층 건물이 울란바토르에 솟아오르지만 유목민들은 여전히 초원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것은 회복력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기후 중 하나에서 번영하며 몽골 사람들은 항상 나아갈 길을 찾아왔습니다. 기후변화는 그들의 초원을 위협할 수 있고 도시화는 사람들을 초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4년 몽골 환경부는 인구의 20% 이상이 사막화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저로와 개선된 방목 기술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실천을 채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통과 기술을 결합하든 그들의 땅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 몽골 사람들은 계속해서 적응하고 혁신하며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멋진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나요.